이번 월드컵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려도 못 올라간 중국이 한국을 얕보고 깎아내렸다가 대참사, 대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선 첫 경기를 앞둔 한국을 향해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코한테 2대0으로 질 것이다. 아니, 0대4도 가능하다. 한국은 2골 차 안으로만 져도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중국 축구 팬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체코를 2대1로 꺾었고 중국 댓글창에는 조롱 대신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 우리는 한국의 뒷공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한다. 중국 축구는 너무 수치스럽다. 심지어 중국 CCTV 중계 해설자는 한국을 향해 우리 한국팀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한 중국이 처음엔 한국을 비웃다가 경기 후엔 한국을 부러워하고 마지막엔 자기 축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한국과 체코전 이후 중국 축구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대반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스포츠 커뮤니티 즈보바에서는 한국과 체코전을 앞두고 개최국 멕시코의 첫 출전, 한국은 체코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월드컵 1차전 A조에 대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언하듯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체코는 전력상 큰 차이가 없는 팀들로 평가된다. 서로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다만 최근 경기력과 팀 컨디션은 체코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 또한 체코의 감독 이반 쿠베크가 전술 운영과 경기 중 대응 능력에서 홍명보 감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기에 손흥민 역시 이제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활동하던 시절과 같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체코의 우세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으며 스코어는 2대0 또는 2대1 정도의 체코 승리를 전망한다. 한국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며 이렇게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고 스코어를 전망했습니다. 체코는 정말 이기기 힘든 나라입니다. 멕시코 2대0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 1대0 대한민국. 전에 한국팀 경기를 봤는데 팀 내에 화합이 별로 없어 보였고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멕시코가 승점 3점을 따낼 것 같고 한국은 고전할 것 같으며 체코는 무패 행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멕시코 3대0, 체코 2대1에 걸겠습니다. MLS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얼마나 부진한지 알 겁니다. 예전에 그 선수가 아니에요. 스피드도 잃었고 남은 건 슈팅 능력뿐이죠. 멕시코 1대0,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0대4, 체코 공화국. 어이없게도 한국이 체코에게 0대4로 진다는 중국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입견을 갖고 점수를 추측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조언하자 편견이요? 한국은 분명히 질 거예요. 2골 차 이내로 지면 운이 좋은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중국 바이두에서는 체코를 이긴 한국의 비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뛰어난 기술력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62%의 점유율과 황인범의 환상적인 드리블 마무리,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부진에 빠진 손흥민을 교체 투입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고 오현규는 교체 투입된 지 불과 2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도요. 당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묘사한 체코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저는 체코를 응원했는데 한국한테 졌어요. 어떻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죠? 분명히 탈락할 거예요. 어떤 블로거들이 체코가 강팀이고 심지어 조 1위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사람들은 한국이 늘 못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승리하잖아요. 한국 인재들의 진정한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뒷공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하겠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이웃들을 부러워했지만 그들이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그동안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하기 일쑤였고 결국 뒤처진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중국 최대 스포츠 커뮤니티 즈보바에서는 한국과 체코전이 끝나자마자 경기 결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축구에 관심 있는 골수 축구 팬들이 몰려 있는데요. 한국의 체코전 승리에 무려 10,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같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한국 팬들을 부러워하는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팀은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체코는 정말 비겁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골을 넣자마자 공격수를 바로 교체하고 주전 수비수를 투입했잖아요. 한국은 유럽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팀이 이렇게 발놀림이 뛰어난 건 처음 봅니다. 체코에는 정말 덩치 크고 멍청한 남자들이 많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몸놀림이 둔한 선수들이라
교체할 때마다 공을 빼앗긴다. 한국 선수들에게 속았어. 무승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겼거든. 한국 선수들의 체력과 달리기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그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다. 반면 체코는 이미 지쳐 있었고 수비에도 여러 약점이 드러났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 설마 체코를 경기 내내 압도할 줄은 몰랐다. 손흥민의 현란한 드리블과 뛰어난 움직임은 한국팀이 전반전 중반의 소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한국인들은 어두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저는 특히 한국 팬들과 오늘날 한국 증시가 부럽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팀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며 아시아 팀들도 여전히 유럽 강팀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CCTV 해설자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팀이라고 외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지 못한 중국은 한국을 우리 한국팀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존심 센 한 중국 축구팬은 이 사이트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을 보고 중국 없이 경기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중국 네티즌이 뼈 때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월드컵을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한 정신 나간 중국 네티즌은 중국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요? 라고 물었고 한 중국 네티즌이 우리는 관객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친절히 답해 주었습니다. 더 실성한 중국 팬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에서 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2대1로 패했지만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체코가 우승을 거머쥘 것입니다. 한국과 체코전 이후 중국 신화닷컴에서 한 기사가 주목받았는데 제목부터가 놀라웠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체코전 역전승은 수많은 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축구의 격차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만을 넘어섭니다. 이 게시글에는 이런 부러움과 자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경기를 보고 나서 무심코 소셜미디어 댓글란을 훑어봤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맹목적으로 국가대표팀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을 표출하며 비난하는 데 동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이 경기,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문제들을 차분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의 개인 기량이나 황희찬의 날카로운 측면 공격에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진정으로 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뒤처진 상황에서도 보여준 한국 대표팀의 전반적인 회복력이었습니다.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쉴 새 없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했고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도 경기 막판까지 전력 질주하며 공을 향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패스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모두 재빨리 수비 위치로 복귀하여 경기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칼럼을 쓴 중국인은 이번 월드컵에서 중국 기업들이 광고하는 장면을 보고는 이렇게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경기장 측면에 스크롤되는 레노버 광고를 비추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데 월드컵에는 브랜드 스폰서들이 흔하게 등장한다니. 이는 현대 중국 축구의 가장 아이러니한 축소판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경쟁 축구의 본질을 함양하는데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인맥에 기반한 사업 거래로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가? 국제 무대에 영광을 안겨줄 선수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업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이 경기는 순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장 광고판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팀의 자신감과 경기장에서 얻은 명예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전도 보고서. 중국 팬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체코전을 보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센 것 같다며 일본 축구는 전성기 시절에 손흥민 한 명만 있으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체코전이 끝난 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체코를 꺾었다. 한국의 전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체코를 이기고 멕시코와의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아시아의 활약이 무시무시합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총 6개국이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축구팬들은 아시아 최고의 강호라 불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